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문다에 대한 아니죠. 이게 이렇게 해야죠. 네. 저만큼 재주가 많은 분을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성재준을 먹여 살리고 보수 전체 유튜브를 먹여 살리고 계신 원탑. 원탑. 스타 중에 스타. 스타 중에 스타. 문다혜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왜 이렇게 예능감이 없지 사람이? 그렇게 아저씨처럼 하니까 꼰대 그러는 거 아니야. 젊은 꼰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저처럼 문다혜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요. 아, 우리 저기 변호사님이 진행을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벌써도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조커 분장 같은 것도 막 하시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자, 문다혜 씨가 이번엔 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를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경호원을 통해 가지고 환치기까지 해 가지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들여왔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와, 하다 환치기까지 합니까? 정말 와, 아니 국민들 눈탱이 치기도 모자라서 눈탱이 치기. 이제 원화를 끌어들여 오기 위해서 불법 환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불법 도박이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 사실상 그렇죠. 왜냐하면 도박을 해야 되겠고 지금 원화는 다 떨어졌고 그렇죠. 원화 신고가 그 2천만 원인가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나머지 돈을 환치기에서 들고 와가지고 근데 여기서 쓰고 들어가가지고 환치기에서 들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참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얘기가 딱 맞는데 사실 이번에 그 문다혜 씨가 이렇게 청와대 직원을 활용했다라는 게 한두 번 얘기가 아니에요. 양평동에 그 집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사진 한 가지 PD님 띄워주시면은요. 요 지금 양평동의 집을 등기를 완료시킨 사람도 저기 그 문재인 정부의 행정관이었고 민정수석실에 있던 그리고 숙박비 관리에도 청와대 직원들이 동원됐다라는 건데 이건 또 뭔 소리냐? 요 집을 갖다가 문다혜 씨가 에어비앤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에어비앤비로 하면 이제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을 문다혜 씨가 자기 통장에 바로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양인에 내려주셔도 돼요, 사실. 양인에스라고 하는 사람. 그 김정숙의 오수 담당했던 사람이죠. 양인에스가 문다혜한테 돈을 보냈다라는 게 지난번에 검찰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때 당시 양인에스가 개구라를 쳤던 거죠. 맞습니다. 그냥 뭐 사적으로 그냥 돈을 빌려줬던 거다라고 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적으로 그냥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저 집을 에어비앤비로 활용한 그 수익금을 양인에스가 문다혜 씨한테 보내줬던 거였습니다. 저걸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돈 세탁이죠. 돈 세탁. 타인 명의를 이용한 돈 세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 자, 그러면 남들 눈에 그 대통령 딸이 에어비앤비 하고 있어. 저 집 사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집에 자금 출처 밝혀라. 너 어떻게 샀냐? 그렇죠, 그렇죠. 그 돈 어디 났냐? 이렇게 막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딸 양이네스, 프랑스 국적에 프랑스 국적에 청와대 행정관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여자를 그렇죠. 쑤셔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완전히 그냥 그 뭐랄까요 사적인 주머니처럼 지갑처럼 이용한 거죠. 도라에몽이네요 완전히. 또라이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말씀 쓰셔도 돼요 유튜브 점잖은 도라에몽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구기동의 그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팔고 7억 6천만 원에 아까 전에 저 양평동 주택을 샀던 것인데 그럼 2억 5천만 원이 빈단 말이에요. 저 돈 현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현금을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2억 5천만 원을. 저것도 지금 이제 의문이 남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저 양평동의 집을 문다혜 씨가 태국에 있었을 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도 본인이 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국에 있을 때 계약을 했고 저희가 부동산을 사면은 이제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등기 절차를 이제 마무리했던 사람이 검찰이 지금 보기에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신우석.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의 그 또 보좌관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 신우석이가 놀랍게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해줬다. 심지어 신우석이가 대리인으로 적혀 있는 서류까지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빼박으로 지금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그러니까요. 그것조차도 참 잔머리를 쓰려면 똑바로 쓰든가 아니면 정정당당해야지 저런 식으로 잔머리를 쓰니까 다 걸리고 다 오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게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 하하하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과 그걸 이용해서 딸의 모든 그런 뭐랄까
이걸 관노비라고 해야 되나요? 아. 노비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비서처럼 아니면 몸종처럼 부려먹은 정황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생각이 납니까? 이재명 생각이 납니다. 아. 버카로 소고기 사와라. 샴푸 사와라. 그렇죠. 똑같은 행태예요. 이재명도 문재인도 결국은 관에서 일을 해야 될 공무원을 사적인 노비처럼 이용해 먹었다라는 정황이 밝혀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큰 일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지금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거 뭐 지금 탄핵하자고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벌써 탄핵을 했을 거고 아.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네. 국정농단이라면서. 국정농단이라고 하죠. 그래도 그거를 이제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과대 포장을 해서 국민들에게 또 소개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다 그냥 넘어가고 다 그냥 공무원들을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을 자기 몸종 부리듯이 저를 부려먹고 그리고 그리고 이재명은 자기 밥이라도 했지. 이거는 딸 일이냐, 딸. 그렇죠. 심지어. 딸 일을 갖다가 그렇게 공무원을 붙여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 행정관, 심지어 네. 이제 경호원. 경호원까지. 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은데 경호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월 달에 기사가 나왔던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동의 그 다가구 주택을 살 때 문다희 씨가 이제 그 태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금이 이렇게 이제 유통이 돼야 될 건데 그 자금을 유통시키는데 바로 이제 청와대 경호원이 쓰였다. 그래서 문다희 씨가 원화랑 태국 바트화 그거를 이제 경호원한테 주면 경호원이 그거를 자기 계좌에다가 넣고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이것도 불법입니다. 이게 환칙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환칙이에요. 왜냐하면 외환관리법, 외환거래법 이런 데서는 그 이렇게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그렇죠. 환전을 하고 원화가 유출되거나 외화가 들어오는 거는 다 신고를 해서 다 그게 이제 그 확인이 되도록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 절차를 생략하면 무조건 위법이에요. 왜냐? 그럼 외화가 유출되고 원화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려고 만든 법인데 그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위 말해서 막 상습 도박을 하는 자들이 환치기 하는 수법 그대로 쓴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거기에 청와대 경호원이 지금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자가 대통령 딸의 그 부동산 자금을 비자금을 형성하기 위해서 환치기라고 하는 불법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바트화를 원화로 바꿔 가지고 그걸 부동산을 사는데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천벌을 받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지금 얘가.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 만취 상태로 말이죠. 남자 둘이랑 어울리고 말이지. 남의 차 막 열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얀 봉지 들고. 그렇죠. 하얀 봉지 들고. 하얀 봉지에 뭐가 들어가요? 들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와, 문다혜는요. 이게 한 달 동안 스페셜 해야 됩니다. 아, 정말로. 문다혜는 스페셜 이어가야 됩니다. 문다혜 국정농단. 국정농단. 예. 거의 국정농단 깜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 방금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확인된 것 좀 말씀을 드리면 문다희 씨가 그 1차 고깃집에 갔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7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있었대요, 고깃집에. 그러니까 문 닫는 시간까지. 많이 먹어요, 고기를. 그리고 이미 예. 1차에서도 취해 있었고 그리고 그 남자가 2명이었다는 건데 첫 번째 남자만 고깃집에서 같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3차에 붙었잖아요. 2차에 붙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고깃집에서 50m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술을 또 마시고 2차에서. 근데 그 2차를 갈 때 두 번째 남자가 합류를 했던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그 2차가 끝나고 00시 이제 28분쯤에 나왔는데 2차를 3차를 가려고 그때는 이제 두 번째 남자는 돌아가고 딴 데로. 아하. 첫 번째부터 있던 사람과 3차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2차에 왔었던 두 번째 남자는 뭘까? 도대체. 근데 그때 네. 잠시 한 2시간 정도가 우리가 비는 시간이 있지 않았나? 네, 그 비는 시간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 근처에 있는 술집에 갔다 합니다. 50m 거리 떨어져 있는. 와, 그럼 2차가 또 술집이었다. 그렇죠. 와, 그러면은 남자 한 명에서 2명 붙였다가 다시 한 명이 됐다. 그러니까 술집에 갔는데 술집에 남자 한 명이 더 온 거죠. 그러면은 남자 둘과 문다혜 씨 혼자서 2차 술집을 같이 하고 2차에서 한 2시간 정도 있고 3차를 가려고 나갈 때 두 번째 남자는 사라지고
첫 번째 남자랑 3차까지 같이 간 거죠. 그리고 3차를 갔었을 때 문다희 씨가 만취 상태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이제 나갔대요, 문다희 씨가. 아하. 그 남자를 남겨놓고. 아하. 그게 이제 그때 저희가 봤던 남의 차 문 열고 있는 모습. 근데 그렇게 남의 차를 문 열고 하다가 이게 실패해서 다시 술집으로 돌아와서 남자가 문다희 씨를 이제 안내를 해줬던. 근데 안내를 해줬는데 희한하게 길거리까지만 안내를 해주고 차까지는 또 안내를 안 해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네. 이거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식선에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상식선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사랑과 전쟁 코드로 읽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사랑과 전쟁 코드로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버전이 있죠. 19금 버전, 15금 버전 버전이 있어요. 이건 몇 버전입니까? 19금 버전으로 19금 가야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게 좀... 아니고서야 2차에 그렇게 남자 한 명이 추가가 돼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간다? 이거 저희들 문다의 음주 관련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이렇게 거죠? 네. 이렇게 서로 눈만 마주치고 말을 못해. 말하고 싶어 죽겠네. 이게 지금 만약에 네. 김어준의 뉴스 공장장이었으면 할 텐데. 우리 뉴스 농장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올게닉 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기농 뉴스. 아유 좋은데요 그게 뉴스 예. 에라잇 그거랑 뉴스 농장 이거 좋은데요. 두 개 할 거예요. 두 개를. 딱 이제 채널 B에 두 개를 만들어요. 요거 딱 만들어가지고 예. 금방 될 것 같은데. 농장에 이제 돼지 탈, 그다음에 호랭이 탈 쓰고 와가지고 막 하는 거죠. 호랭이 의견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다혜 씨가 환치기했다는 얘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희가 지금 댓글창에 뭐 올라오곤 있는데 저걸 제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치기를 한 방식을 이게 좀 보니까 이 기가 막힙니다. 경호원을 일단 태국 현지에 있는 환치기 업자한테 보내서 바트화를 주고 이 태국의 현지 업자가 또 대한민국에 있는 국내 업자랑 또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그 원화를 전달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전형적인 돈 세탁인 거잖아요. 돈 세탁을 환치기로 하는 거죠. 외화 신고를 안 하고 그렇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최초 시발점이 뭐냐? 시발점이 뭐냐? 시발점이 뭐죠? 바트 어디서 났냐? 바트 어디서 났냐? 바트와 어디서 났냐? 그다음에 바트와 어떻게 원화로 바꿨냐? 그 원화 한국에 어떻게 들고 들어왔냐? 아니면 바트화를 어떻게 한국에 들고 들어왔냐?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 중에 쟁점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거 딱 생각해 보면은 그 서창호 씨가 태국에서 받았던 월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입금 내역이 다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그거를 제외한 바트는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났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원화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는데 서창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바트로 월급을 받았으니까 문다혜 씨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가 강사였습니다. 태국에 가서는 일을 안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왜냐면 태국에 요가 잘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자기는 저기서 배워야 되거든. 강사를 할 수가 없어요. 돈 내고 오히려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도 이것도 어디서 났는지 지금 이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답답하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권을 찬탈해 가고 박근혜 탄핵시키고 정권을 찬탈해 가가지고 저그 가족들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광화문으로 모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 모여요 지금. 왜? 그렇죠. 지금 이 사실들만 갖고도 지금 광화문에 현수막이 걸리면서 다 같이 데모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이거 가지고 지금 국정감사하자 그래야 돼요. 뭐 하지?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한 명, 두 명 정도 얘기 나와도 이거 그냥 묻혀버리고 이게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이 다 여기 지금 온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몰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문재인 수사를 하는데 지금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럼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호사님 말씀 드리니까 또 답답한데